리액트 네이티브 0.75가 나와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이라이트로 요가 3.1 레이아웃 인프루먼스가 있고, 뉴 아키텍처가 조금 더 안정화된 것 같고, 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엑스포를 뭐 쓰는 이야기들. 그리고 브레이킹 체인지스로는 터처블스에는 타입스크립트가 좀 변경된 것 같고, min SDK가 올라갔고, JSI 모듈 안드로이드의 JSI 모듈이 삭제됐고, 팝업 메뉴가 이제 코어에서부터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좀 레거시 노티피케이션 관련된 함수들이 제거됐고, 그러고 did receive notification 요거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네요. 그 램 번들이랑 프로파일 헤르메스 커맨드 그 명령어가 CLI에서부터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3.1부터 보겠습니다. 0.74에서 요가 3.0을 발표를 했었는데 플렉스 문법을 완전하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갭스에 퍼센테지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못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리액트 네이티브 0.75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 놨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앱을 쭉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여 놨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우 캡, 그러니까 여기서 마진 20을 주고 플렉스 1이고 로우 캡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은 퍼센테지가 먹어야 되는데, 제가 실행을 하고 이 코드를 그대로 돌려봤을 때는 퍼센테지 밸류가 그냥 숫자를 넣는 효과랑 동일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차차 왜 안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릴리즈 노트에서 보면은 저런 것들이 이제 지원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퍼센테지 밸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ranslate y 100 x 100%를 하면은,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아키텍처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뉴 아키텍처는 이제 베타 느낌이기는 하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아키텍처는 가까운 미래에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본인들은 그 올드 아키텍처랑 뉴 아키텍처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adjust font size to fit 뭐 이런 프롭스들이 누락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했고, 텍스트 얼라인은 네, 인라인 뷰, 안드로이드 인라인 뷰에서 동작하지 않았는데, 네, 동작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베이스라인 being moved to iOS는, 네, 과거에는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이제 잘 동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동작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엑스포와 함께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 디렉토리에서 뉴 아키텍처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 라이브러리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할 때 뉴 아키텍처를 빠르게 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제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 런타임을 터보 모듈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조금 위험했는데 0.75에서 이것들이 안정화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UI 스레드에서 런타임에 접근하고 싶으면은 콜 인보커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Thread Safe Assist Runtime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으면은 레이스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레드에서 막 이제 서로 침범하면서 발생할 수 있어서 뭐 데드락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멀티타스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락이라던가 뮤텍스, 이제 원자적 연산 같은 뭐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스레드가 통제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제 짧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팀에서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템플릿을 리액트 네이티브 커뮤니티 템플릿으로 옮겼고, 원래는 리액트 네이티브 패키지 있었는데요. 그러고 리액트 네이티브 이닛 명령어를 2024년 12월 말까지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스포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뭐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하겠지만, 엑스포 SDK 51에서도 0.75 버전을 그냥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 엑스포 SDK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엑스포 SDK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도 리액트 네이티브의 최신 버전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엑스포에서도 최신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위에서 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체인지스를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오토링킹 퍼포먼스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링킹이 제가 기억으로는 좀 과거 버전에서 원래 이제 네이티브 모듈을 쓰려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링크란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토링킹을 지원하면서 그 명령어가 생략이 되고 바로 네이티브 모듈이 링크가 돼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었는데요. 엑스포에서도 이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안드로이드에서는 6배 빨라졌고 iOS에서는 1.5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빨라졌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냥 결국엔 좀 나누면서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누면서 빠르게 한 것처럼 보이고, 네, 리액트 네이티브의 핵심 시스템과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오토링킹의 책임을 나누었고, 네, 오토링킹 0.60부터 지원했었네요. 그러고 코코아 파츠나 그래들 빌드 시스템에서 타사 모듈을 연결하는 코드를 생성하고, 프레임워크에서는 타사 모듈을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링킹 기능의 일부를 리액트 네이티브의 코어 시스템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성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충 느낌만 보면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체인지스는 터처블 오파시티랑 터처블 하이라이트 컴포넌트가 펑셔널 컴포넌트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입스크립트를 이전처럼 이렇게 쓸 수가 없고, 그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엘리먼트 레프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선언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뷰를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미네스트 키를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23, iOS에서는 13.4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최소 지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JSI 모듈은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삭제되었고, 아까 위에서 한 내용이랑 연관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좀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이제는 터보 네이티브 모듈을 활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서 삭제했다고 여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팝업 메뉴가 이제 별도 패키지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액트 네이티브 팝업 메뉴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iOS 모듈을 데프리케이트 했고 did receive notification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CLI에서는 램 번들이랑 프로필 헤르메스 커맨드를 삭제했고, 이거는 0.59에서 나왔던 건데 메모리에서 번들을 바로 실행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헤르메스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 프로파일 헤르메스는 CPU 퍼포먼스를 프로파일링 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이거는 이제 .cpu 프로파일 포맷이라는 이제 그 오래된 지금 현재 그 크롬 버전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맷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perimental new debugger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원래 그냥 스타트 했을 땐 보시면은 메뉴가 IADR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요 experimental debugger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오픈 디버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J를 누르면은 이렇게 디버거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레이킹 체인지스를 또 보면은 코드제는 뭐 CSS 토큰이라던가 뭐 이런 뭐 이름을 좀 바꿨다고 하는데 enums are not supported anymore due to precision errors. 그래서 float가 아무래도 그 근사치로 계산하는 이론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트 이넘은 이제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근사치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파이에서 3.1415 이렇게 나오는데 3.1416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런 계산들이 많아지면은 점점점 값이 안 맞아 떨어지는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를 프리시전 에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Throw an error when passing null in JS to non-null argument in native. 뭐 과거엔 이게 안 됐나 보네요. 그래서 null을 JS에서 보냈는데 네이티브에서 non-null argument를 받으면은 에러를 던진다고 합니다. 린팅은 ESConfig no longer prettier를 이제 린팅할 ESConfig에서 prettier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C++ 관련해서는 뭐 이런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수정이 됐고 그 asynchronously라고 했는데 can deadlock 뭐 이렇게 바꿨고 아무래도 위에서 한 내용들이랑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thread safe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데드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JS error handling function to on JS error 이게 리네임이 이제 많이 일어났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래도 터보 모듈을 많이 만지면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 인풋에서는 on 텍스트 인풋 콜백이 없어졌고 데프리케이트 됐고 프레스어빌리티에서는 on long press should cancel press on 사실 잘 안 쓰는 것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데프리케이트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CSS 백그라운드 드롭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프리케이트 됐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데프리케이티드 리팩토링 관련된 수정사항들이 보입니다. 요거는 좀 네이티브적인 요소들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액트 네이티브 0.75는 1491개의 커밋과 165명의 컨트리뷰터들이 기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0.75 업데이트 사항을 정리를 했고 마무리하겠습니다.